다스 문제가 완전 수면 위로 올라왔고 검찰도 지금 수사도 하고 뭐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그래요. 그 자유한국당에서 결말이 뻔히 보이는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야 3당이 국정조사 하기로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부풀리는 거 보면 분명히 다스를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용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랍에미레이트로 시선을 좀 돌려놓자고 용을 쓰는데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의 논란이 커지지를 못하고 있는 게 다스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MB도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올 것 같지 않고 홍준표 대표도 지지율이 올라서 지방선거에 TK, PK에서 좀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낮아 보이고 홍준표의 사용 연한도 이제 점점 다가온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로 끝이니까. 홍준표 대표가 MB를 만나러 갈 때 란을 들고 갈 때 뭐라고 썼잖아요.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는 사자성어를 썼는데 두 사람의 마음이 지금 다스 수사와 홍준표 홍사당 내부의 마음이 지금 심란할 겁니다. 그렇죠. 억제에 오니까. 그래도 아랍에미레이트 거는 무슨 정책 이런 걸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다스는 개인 비리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과 공금 횡령이에요. 지금 다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세청이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이 동부지검, 중앙지검 막 지금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시에 이 정호용 BBK 특검 이 특검이 120억의 횡령, 여직원의 단순한 횡령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그냥 단순 여직원 횡령 사건으로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진짜 단순 여직원 횡령이었다면 이 여직원은 최하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그럼 이 여직원이 진실을 말하게 되겠죠. 근데 심지어 특검은 여직원을 수사를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그 특검, 정호용 특검이 왜 수사를 안 했는지를 직무유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무튼 특검이 특검을 조사하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런데 어제 실검 1위가 정두원이었는데요. 그렇죠. 정두원 의원은 한때 이명박의 측근이었고 최측근이었죠. 서울시에 같이 일했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부시장도 하고. 최근에 이 정두원 씨가 MB는 다스 겁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명박한테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증언하고 다니니까 그 1월 1일 날이요. 이명박 씨가 현충원 참배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총리, 장관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배를 가더라고요. 그 무리들 속에서 지금 이명박 씨는 거의 날마다 그 당시에 참모진들과 함께 대책회의 한다는 특히 이제 법조 관련한 뭐 정무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조신들 그 중에 배신자잖아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내부 증언 같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것이 내부 증언이고 그래 법으로도 우리가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법도 만들었습니다만은 어떻든 내부 증언이 계속 나오니까 이건 못 막을 겁니다. 한때 제가 감옥에서 원주교도소에서 김태촌 조포가 같이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 살았는데 김태촌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부 부하들 그러니까 내부 증언들이 계속 나와서 결국 유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증언을 못 막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명박 씨가 정두원 씨한테 해왔던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 방송들 많이 나가시는 분이죠, 요즘에. 해왔던 이야기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다스가 누구 건지 말해볼까요? 다스는 창업주가 이명박이고요. 다스 주주는 현재 이상은 그리고 처남댁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 씨, 또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 김창대 그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스 실소유주를 조사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그 세 사람이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내 거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MB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작심을 하고 다스 내 건데 뭔 소리요? 왜냐면 서류상으로 자기들 거니까. 이명박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이거 굉장히 애매해지겠는데요. 근데 어차피 뭐 죽을 때 가져갈 거 아닌데. 그 다음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MB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왜 창업주라고 하는가 하면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던 정세영 회장하고 MB하고 굉장히 허물없는 사이였는데 정세영 회장이 MB한테 권유합니다. 당신 뭐 하나 해라. MB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심지어 현대건설에서 공장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창업주인 거죠. 그런데 주주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세영은 정주영 회장의 동생이죠? 네. 결국 이제 다스는 봄이 오기 전에 결론을 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이 다스에 대해서 MB는 이제 정치 보복이다. 할 일도 많은 문재인 정부가 다스가 MB의 형거란 걸 누구도 다 아는데 왜 조사를 하는가 모르겠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호영 BBK 특검이 조사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또 조사한다 이러면서 억울해하는데요. 120억의 횡령 사건을 단순 여직원의 단순 횡령 사건으로 치부하고 결론 내리고 그것마저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던 것. 이건 조사를 하면, 이것만 조사를 하면 다스의 주인이 누군지. 적어도 여직원은 본인이 최소 10년에서 무기징역을 살기 싫으면 진실을 말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1987 영화를 보면서 그 처음에는 두 사람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관련자로 구속을 시키는데 그 두 사람이 처음에는 금방 잠깐 들어갔다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그것도 과실치사로 나올 거로 생각했는데 당시에 전두환 정권에서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문치사로 몰아가고 석방을 안 시키니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직원 다스 여직원 120억 횡령 사건에 대해서 여직원은 입을 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조사한다니까 기다려보죠. 뭐 홍준표와 이명박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들한테 당해왔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뭐랄까 저놈들이 또 무슨 모사를 꾸미나 하지만 사실은 두 사람 다 콘에 몰려 있는데 그중에 더 콘에 몰린 건 이명박이고요. 이명박 입장에서는 자기의 그 옛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명박은 당인이 아니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을 거치면서 다시 지금 그 당으로 복당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박근혜는 이미 제명 조치됐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이제는 갑을 관계가 바뀐 거죠. 그렇죠. MB 입장에서는 지금 홍준표 바짓가랑이를 잡으면서 야 야당이 이렇게 어영경하면 되냐 힘차게 싸워라 좀 싸워주라. 그래서 너희들이 싸워줘야지 MB 내가 괜찮을 거 아니냐 좀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냐 야당이 너무 설렁설렁한다 세게 싸워라 아마 그런 주문을 했을 겁니다 어제. 홍준표 씨가 대표적인 이명박의 딸랑이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계보가 있네 없네 하지만 사실상 친이계이면서 대선 전에서부터 법률적인 건 막아준 역할을 홍준표와 나경원이 했잖아요. 네. 그 두 사람의 회동을 보면은 가불이 바뀐 게 보여요. 홍준표가 굉장히 거만을 떨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입장에는 지금 자기를 보여줄 방패막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다 구속될 사람은 되고 내부에서는 지금 고발 증언을 막 했었고 유일하게 믿을 건 깨싸움을 잘하는 홍준표 대표인데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이 야당이 지금 반성은 않고 계속 정치보복이다. 모든 걸 적폐청산도 정치보복 위법된 것을 검찰에서 재판을 해도 정치보복 이 정치보복을 입에 살고 있죠. 그런 점에서 MB가 홍준표를 불러서 잘 좀 싸워달라 이런 주문을 했을 것이고 홍준표는 MB를 만나서 좀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싸우겠다 대신 나를 중심으로 뭉쳐다오 뭐 이렇게 주문을 했지 않았을까 서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영상 찾아보면 있는데 한번 보세요. 홍준표가 얼마나 거만을 떠는지. 홍준표가 갑 MB가 딱 그렇게 됐어요. 죄 지은 사람이다 보니 당신들이 도움이 절대적이야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정두원 씨의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때 측근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이 거짓말일 리가 없고 송년회랑 이 현충원 참배 때 없었잖아요.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이 한때 구속이 됐죠. 뭘로 구속이 됐죠? 정두원이 이제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이 돼서 측근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2012년에 솔로몬 저축은행 금품 수수 사건으로 정두원에게 구속 및 실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구속되게 되는 소스가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게 정설이래요. 그러면 MB정부 때입니까? 네. 2012년 12월 달에 박근혜가 당선됐으니까 그 해에 청와대에서 소스가 흘러나와서 정두원이 구속됐다는 게 정설이어서 정두원 입장에서는 이를 갈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그럴 수 썰로 있겠네. 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국회의원 시절인데 그때 정두원 현역 의원일 때 구속이 됐다가 나왔어요. 맞아요. 암투가 있겠죠. 말을 안 들었다든가 뭐 이를테면 이럴 수는 있어요. 정두원을 견제하는 청와대의 누군가가 정두원을 치게 용인해서라도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건. 그렇죠. 이명박 지시가 아니라도. 네. 내부 권력 싸움은 그런 식으로 꼭 굉장히 치열하더만요. 그런 게. 그 이명박 씨한테는 정두원 씨는 상당히 걸칫거리겠어요. 밖에서 공격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내부자였던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신뢰감 있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정말 이를 갈고 있을 듯합니다. 이를 갈고 있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지금. 급하죠. MB 일단 급하긴 입장에서는 급하죠. 칼끝이 턱밑까지 바짝 창끝이 턱밑까지 바짝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튼 것처럼 보이거든요. 원래 이제 예. 연말까지 소위 여러 가지 수사를 종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때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
명명백백 밝힐 건 밝히고 비정상은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80년 5.18에 이 광주 시민을 죽였던 전두환에 대해서 그때 명확하게 진실규명을 못하고 넘어갔고 결국은 사면까지 돼버려서 전두환을 풀어줬잖아요. 그랬더니 풀어줬더니 전두환은 다시 또 책을 내서 나는 5.18과 관련이 없다. 나는 광주 시민을 죽이지 않았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다시 국회에서 지금 특별법 민간인 안매장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이런 거에 특별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때 아니 전두환 노태우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까지 받아서 감옥 살다가 나왔으면 다 이제 밝혀진 거 아니냐 책임 물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실은 그때는 내란죄를 중심으로 물었고 5.18의 학살이라든가 안매장 부분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그때 제대로 못 밝히니까 나중에 그 전두환 웃으면서 큰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다시 국회는 이제 그때 37년 전 일을 가지고 다시 그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역사에 좀 퇴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MB는 뭐 박근혜는 이제 둘째치고 MB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죄가 있다면 죄값을 묻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정세영 회장하고 되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정세영 회장이 당신도 뭐 하나 해라.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해서 만들게 됐고 공장도 현대건설에서 지어줬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스를 내가 몰래 내 사익을 추구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다 오너들이 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공개적으로 만든 거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뒤로 꼽아쳐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다스가 누구 거냐라고 저는 몰라서 묻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알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몰라서 묻습니까? 그런데 다스의 주인은 주주 거죠. 근데 그 주주께 맞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8조짜리 회사는 이제 주주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이번에 포기할래? 아니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 굳은 일 당할래?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뭐 묻는 게 아니라. 뭐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형님하고 차남댁하고 자기 그냥 둘러있는 친구인지 친구 거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죠. 흔히 이루어지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같은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게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겠어요? 내게 아니라고 해놨는데 기사 보면은 뭐 100만 원에 그 회사 하나 뺏었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를. 예. 그 좋은 자회사를 뭐 그러니까 납품 회사를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모면하려고 내게 아니다고 했다가 이제 정말 세월이 지나서 뭐 다시 승계 작업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세력들이 마음대로 되겠어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 김정준으로부터 다스가 140억을 받아냅니다. 그 정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억울한 피해자들, 어려운 피해자들을 받아야 될 돈을 자기가 혼자서 다 받아냅니다. 그것도 대통령 시절, 재임 시절에. 그게 할 일이냐 이거예요.